자, 이제 주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helloworld.c를 그 완전히 이해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주석이 뭔지를 잠깐 볼까요? 자,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작성한 프로그램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석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냐면은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코드로 보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머가 메모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실제 컴파일러는 이 문장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말 그대로 메모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이 되는 문법적 요소예요. 자, 그럼 주석은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이란 프로그래머에게 메모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 따라서 컴파일러는 주석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겁니다. 주석은요, 주석을 삽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삽입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무조건 삽입한다고 물론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주석도 적절히 여러분들이 삽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주석을 다는 연습 혹은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책이라든가 뭐 코드에 나와 있는 주석 달려 있는 그러한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삽입을 하되 적절히 삽입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해 볼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작성해 놓은 코드를 분석할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석,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 함수이다, 이것은 내가 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커멘트를 달아주지 않으면, 주석을 달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읽는다라는 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지 분석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남이 보는 것도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코드의 라인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라인 정도가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구현해 놓은 코드를 내가 다시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배려도 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배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반드시 다뤄주셔야 되며, 너무 난잡하거나 혹은 너무 간결해서도 안 되고요. 아주 적당한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석을 다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석은 두 가지 형태로 일단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단일행 주석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 주석의 시작과 주석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줄에 걸쳐서 주석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의 시작,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석 처리 되겠죠? 주석의 끝,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C가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의 주석만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주석도 요즘에는 제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일행 주석 처리라는 거거든요. 즉,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이 그냥 주석 처리되는 겁니다. 즉, 이 문장, 주석 하나, 주석 둘, 주석 셋이라는 문장이 주석 처리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뒤로 이어지지 않고요. 그 줄에서만, 단일행에서만 주석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보면 그 주석을 갖다가 달고 있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사실 상당히 너무 좀 조잡합니다.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렇게까지 다시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봐도 안다고요. 이거 인트 메인 보이드, 메인 함수의 시작 알잖아요. 이런 거 달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석이라는 그 문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예를 제시를 한 겁니다. 뭐 0을 반환한다, 이거 달아줄 필요 없어요. 왜? 리턴 0이니까 0 반환하는 거 누구나 다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단일행 주석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까지가 주석 처리돼 버려요. 그 다음 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일행 주석이에요. 자, 이것도 지금 보면 단일행 주석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까지가 주석 처리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떠한 주석이 있냐면은, 자, 여러 줄을 갖다가 주석 처리할 수 있는 주석의 시작, 주석의 끝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주석 처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 이상의 그
커멘트를 달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주석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도 다 뒷부분이 주석 처리되겠죠.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 이 코드 가지고 놀아보시면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석을 다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석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을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렇게 또 주석을 갖다가 중복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 처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 처리 되는구나 라고 좋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보면은 주석의 시작이죠. 그러면 주석의 끝을 만나는 기간 동안 다 주석 처리돼요. 자, 여기도 주석 처리되고, 자, 여기도 주석 처리돼 버립니다. 자, 주석 처리되다가 주석의 끝을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주석 처리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돼 버립니까? 이 주석의 시작을 의미하는 문장조차도 그냥 주석으로 인식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줄에 보니까 주석의 끝이 존재하죠. 아니, 도대체 주석의 시작도 없었는데 갑자기 주석의 끝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돼버려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석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주석은 우리가 중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일행 주석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줄만 따로 이렇게 주석을 갖다가 따로 단일행 주석은 우리가 포함시켜서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주석을 처리할 일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차피 주석인데 이렇게 주석을 내부적으로 포함시킬 일이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기억하실 거는요, 이게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형태의 주석보다는 이런 식으로 단일행 주석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코드를 보시면은요, 이런 형태로 단일행 주석을 사용할 경우 여러분들이 주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석을 갖다가 없애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조작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용합니다. 어떻게 유용한지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확인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형태의 주석보다는 단일행 주석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단일행 주석 2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일행 주석 2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단일행 주석 쓰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hello.c라는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할 얘기가 이제 printf 함수의 사용. 이거 printf 함수를 우리가 익숙하게 한번 써보자.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눈에 다 보이십니까? 주석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printf 함수를 지니고 있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 인크로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메인 함수를 선언하고 있죠. 입력 타입이 void이고 출력의 형식이 int형인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 정의하고 있는 거죠. main이라는 함수를 갖다 컴퓨터는 먼저 실행을 시켜주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몸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다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printf 함수는 뭡니까? 인자로 전달되는 문자열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return이라는 문장은 호출된 함수를 갖다가 빠져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한 영역에 0이라는 값을 리턴하면서 빠져나오죠. 메인 함수를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은 프로그램의 종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참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printf라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